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김프로가 오늘까지예요. 아, 젠장아. 네. 어떻게 붙잡을 방법이 없을까? 돈을 한 1,000만 원씩 줘봐요. 한 달에. 한 달에? 그러면은 네, 한 달에. 주당 한 250씩. 그렇지. 그 정도씩 주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 끊자. 아니 뭐 그 이상이죠. 사실 우리 김프로의 가치가. 근데 뭐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고 김프로가 또 새로운 또 일에 손을 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망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예. 그 지난주에 방송하고 나서 김용민 브리핑을 언제부터 했었나를 한번 찾아보니까 2016년 3월 12일 날 첫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렇지. 예. 네, 그러니까 정확히 3년을 했죠. 3년. 네, 매주 하고 중간에 뭐 이제 매일 방송을 할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3년 동안 뭐 연휴 때 이럴 때 말고는 그래도 쉬지 않고 매주 찾아뵀었는데 예.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방송을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니 망한 다음에 오기로 했잖아요. 망한 다음에. 안 망할 거기 때문에 못 올 것 같아요. 야, 너 망한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너 망해. 예. 안 망할 거기 때문에 오기 힘들 것 같아요. 아, 김프로 언젠가 좀 일자리 잡히면 합시다. 한 번만. 당신만한 촉이 없었어요. 그동안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습니까? 예. 정확했고, 이건 매회 정말 어마어마한 성원을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셔가지고, 김프로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 하여튼 뭐 기회를 주신 덕분에 제가 뭐 현직에서 이제 떠난 지도 4년이 훌쩍 넘었는데, 이제 현직도 아니고 뭐 관련된 뭐 시사 평론을 계속 하고 있는지도 않은데 이렇게 하여튼 기회를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했고요. 하여튼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김학의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단문으로 끊어가지고 방송을 해보겠다 얘기해놓고 바로 이제 장문으로 바뀌더라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산재 같으니까. 뭐 그래도 산재 처리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 알아들었어요.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웠는데 어떻게 지금 여기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황교안이 모를 수가 있어요? 김학의의 별장 특수강간에 대해서 모를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느냐의 문제를 따진다 그러면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만 황교안이 뭐 문제가 되는 거라고 하면 비단 이 사건뿐이겠습니까? 그 사이에 뭐 지금까지 있었던 검찰에서 깨림직하게 수사를 했던 것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안 돼 있다 하면 거짓말일 거고요. 왜냐면 법무부 장관으로 처음 이제 임명이 돼가지고 있을 때만 해도 박근혜 정권에 뭐 대단히 그렇게 큰 지분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뭐 이미 다른 뭐 채널들을 통해 가지고도 얘기가 돌았겠지만 원래 앉히고 싶었던 사람은 김학의였단 말이죠. 법무부에다가. 근데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에 보통 차관이 장관보다 선배인 경우는 이제 없는데 그런 전례가 없거든요. 검찰은 워낙 이제 위계질서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보통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뭐 총장이나 이렇게 자기보다 낮은 기수가 들어오게 되면 옷을 벗고 나가는 게 뭐 전통적인 그런 관례로 되어 있는데 자기보다 후배가 장관으로 있고 자기가 차관으로 간다는 거는 사실 있기가 좀 어려운 거라 그 정도로 뭔가 별로 그렇게 지분이 없었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박근혜 정권에 굉장한 신임을 얻었던 이유는 정권이 원하는 대로 검찰 수사들을 다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해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 몰랐다 그러면 거짓말이고요. 검찰 내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답답함을 토로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저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뭐 자기가 잘못했다고 할 캐릭터는 아니니까. 그러면은 하지만, 당시에 답답해했다는 거는 황교안 때문에 답답해했다. 그런 뭐 실제로 많았죠. 국정원 사건이 대표적이었고요. 국정원 사건 뭐 이거는 이미 구문으로 많이 알려진 얘기잖아요. 예. 원세훈한테 선거법 적용하면 안 된다. 구속도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선거법 적용을 한다는 얘기는 국정원이 이렇게 대선에 개입해가지고 뭐 했던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그런 결과를 내놓으라고 막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검찰에서 반발하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결국은 최동욱이 그것 때문에 이제 쫓겨났는데. 그렇지. 뭐, 네, 그 지시를 했던 것이 법적으로 아주 엄밀하게 문제 삼는다 그러면 다 직권남용에 해당될 거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직권남용이라는 제목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부당한 지시 이런 거를 법무부 장관, 뭐 법무부에서 그런 오더가 내려온다 그러면 그거를 뭐 정색하고 나서가지고 막 문제를 삼거나 그러지 않았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지만 예. 그 이후에 직권남용이라는 게 실제로 막 유죄가 선고되고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 폭로가 되고 뭐 이런 게 지금 계속 사회적인 분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예전 같은 내용들이 폭로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형사적으로도 아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 텐데 한 가지 조금 그런 거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있었던 사건을 소급해가지고 다시 막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전 그럴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일에 대해서 특별히 봐주지 않더라도 이건 뭐 황교안의 혐의에 대해서는 뭐 더 문제될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제될 여지가 없다기보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황교안이 문제가 되려면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되려면 크게 보면 가능성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검찰이 수사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예,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검찰 수사나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별개로 뭔가 새로운 이슈가 터져가지고 물증이라고 그러죠. 그렇지. 동영상이 나오거나 무슨 문서가 나오거나 뭐 다른 뭐 흔적이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혀 새로운 사건이 터져 나와가지고 시끄러워져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후자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황교안 씨가 뭐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데 나와서 대답하거나 이런 거를 보면 스타일을 아시겠지만 뭐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물에 물 탄 건지 술에 술 탄 건지 모르게 그냥 뭐 아사모사한 얘기만 하시잖아요. 마치 김프로처럼. 그렇죠. 주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네 도저히. 해석도 잘 안 되고 뭐 얘기를 하는 거는 같은데 듣다가 좀 약간 이게 질려가지고 그냥 포기하게 되는 이런 화법을 쓰시는데 그러니까 성격이 그래요 이분이.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화끈하고 아싸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사고를 쳐도 크게 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치. 이분은 뭔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는 걸로 항상 그게 나름의 장점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이 뭔가 크게 터져 나올 만한 사건이 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게 터져 나올 게 있었으면 이미 뭐 지금 당권 가지고 자유한국당 당권 가지고 막 잡을 때 어디선가 삐그덕거리면서 터져 나왔겠죠. 근데 그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 그러면 남은 가능성은 뭔가 검찰이 그런 법적인 판단을 수사기관이 법적인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건데 특검이 구성이 돼가지고 이 사건을 김학의 사건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 한 지금 검찰이 그런 혐의를 잡아내가지고 법적으로 문제 삼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특검으로 갈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특검을 안 가려고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죠. 어떻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특검을 하려 그러면 김경수 뭐 재특검 하자. 내지는 무슨 다른 거 패키지로 받아주지 않으면 특검 안 할까?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될 리가 있겠습니까? 특검을 한번 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특검을 하자 그러는 건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근데 그걸 하든지 뭐 다른 걸 하든지 뭐 황운하 건을 하든지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특검을 하려면 같이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될 거거든요.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3의 수사를 하는 기관이 뭔가 미션을 가지고 이 사건을 제대로 한번 파보겠다라고 해가지고 막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지 않는 한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 텐데 검찰이 이 사건을 뒤집어 까가지고
해야 될 만한 동인이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자기 얼굴에 침 뱉고 그렇죠. 자기 무덤을 파야 되는 건데 구덩이 2개 파가지고 하나는 내가 들어가고 하나는 이제 황교안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아무리 그런다고 그걸 파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공수처가 생긴다면 어떻게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을까요? 공수처가 생긴다 그러면 수사할 수 있죠. 근데 뭐 공수처가 생기려면 국회에서 통과하고 뭐 이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공수처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시차를 보면 해당이 되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지만 어쨌든 공수처 같은 기관이 있으면 문제가 없겠죠. 지금의 검찰이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기소권도 가지고 있고 뭐 기소 편의주의라 그래서 기소를 할지 말지도 다 본인들이 결정을 하니까 어쨌든 사건을 법원에다가 넘기는 모든 전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사건의 실체와 민낯이 드러나면 날수록 자기들이 캥기는 게 많고 또 자기들 연루된 사람들이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걸 괜히 들쑤셔가지고 황교안을 뭔가 몰아세우기가 쉽지 않겠죠. 이걸 뭐 여론이 등 떠밀리고 대통령이 하라고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단계에 들어가면 어쨌든 자기들한테는 불똥이 안 튀는 방식으로 사건을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어쨌든 밑에 다 자르고 머리만 엮을 수가 있나요? 머리가 되려고 그러면 몸통도 있어야 되고 다리도 있어야 되고 다 이렇게 있어야 될 텐데 중간에 다 검찰에 문제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지금 아직 검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무량으로 곤란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거를 그냥 환부를 도려낸답시고 그렇게 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데 그 맥락으로 생각해 보시면 뭐 상식적으로 판단이 가능하실 거예요. 기소권을 이제 없앤다고 하잖아요. 예. 공수처를 만들더라도 기소권을 없애겠다. 결국 바른미래당에서 그런 소리를 해요. 특히 그러니까 어쨌든 특히 그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했던 권은희가 그러니까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워요. 이게 뭐하러 정치하는지 모르겠어. 난 참 이해를 할 수 없대. 뭐하러 정치해, 걔는. 처음에 나오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외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폭로를 하고 한 것에 대해서 뭐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상황 자체가 그 폭로를 한다 그래서 본인이 뭔가 대단히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정권도 서슬퍼럴 때고 그걸 한다 그래서 당장 무슨 자기가 민주당에 무슨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랬기 때문에 그때는 본인이 굉장히 어려움을 무릅쓰고 폭로를 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국정원 이제 대선 개입 사건 때. 근데 그 이후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콜을 받아서 안철수, 김한길의 콜을 받아서 정계 입문하고 본인이 나름대로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이 말렸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바로 이렇게 민주당에 뭐 들어가가지고 공천을 받게 되면 본인이 폭로한 거에 대해서 순수성이 당연히 의심도 받을 테고 이게 그러면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은 사람들 자체가 다 매도될 텐데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활용해서 내가 이 사건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그렇게 세련된 방법도 아니고 길게 보면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기는 하지만 뭐 그냥 순진한 거라고 순수한 거라고 좀 받아들이자라고 판단을 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벌써 얼마가 지났습니까? 굉장히 오래 지났잖아요. 예. 굉장히 오래 지나오는 동안에 권은희 의원이 그러면 뭐 비단 국정원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역할을 했나? 국회의원으로서. 걔 한 거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잘 기억이 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공수처를 만드는데 기소권을 없애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면 과연 대의적으로 맞는가? 이게 기능적으로 정말 맞는 것인가? 저는 반대고요. 이런 얘기가 바른미래당에서 나오면 자한당은 아예 그냥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반대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억지가
억지 성향이 강하죠. 누가 보더라도 쟤네들 괜히 이거 하면 불리할 것 같으니까 안 하는구나 할 텐데 바른미래당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 못 이긴 듯 나중에 반쪽짜리 아니면 뭐 이렇게 팔다리 잘린 이런 형태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저는 도대체 왜 이걸 그렇게 주장하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난 권은희한테 묻고 싶어요. 제가 뭐 의원님 뭐 혹은 뭐 의원 이래야 하겠지만은 굉장히 기대를 했거든요. 그 사람 정말 제가 팬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정치를 하면서 뭐 하는 거야 얘는? 아니 나는 도대체 그 의미가 뭔지 존재의 의미를 묻고 싶어요. 지금 정치해가지고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을 불러준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뭐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울 때니까 당시에 당권을 잡고 있던 안철수 김한길의 러브콜을 받아가지고 정계 입문을 했는데 어찌됐든 민주당에서 본인이 지분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잖아요. 근데 본인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 합당한 방식으로 자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른미래당까지 가가지고 계신데 미련 밤탱이지. 미련 밤탱이지. 아니 지금 지역구가 뭐 어디 영남이야? 호남이면서 말이야. 뭐 물론 민주당 따깔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공수처는 80%의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이고 아니 국민들 80% 국민들이 그 공수처의 기소권 하지 말라고 누가 그래요? 특히 호남은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데 지가 지금 호남의 그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야 나는. 아무리 뭐 민주당의 당적을 안 가진 거 그건 뭐 그렇다 쳐. 근데 이건 너무 말하자면은 매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어쨌든 변호사 출신의 경찰 출신이잖아요. 변호사, 그러니까 율사 출신이면서 경찰에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생각이 있으실 텐데, 없지 않으실 텐데, 이해나 뭐 이런 것이. 만약에 율사 출신이 아니고 그냥 본인이, 경찰 출신이라고 하면, 뭔가 시각이 그냥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좀 경도돼서 그런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바른미래당이 지금 얄팍하게 정치적 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권은희가, 뭐, 그야말로 그 총대를 맨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기소권이 없어지면. 뭐 의미하지, 그거야. 당연히 그 뭐, 삼척동도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네,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결국 기소는 누군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사를 아무리 잘 해도, 그 기소를 할지 말지 권한을 검찰이 지금은 헌법상 검찰만 기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잘 해가지고 갖다 주면 경찰이랑 뭐가 다릅니까? 근데 그거를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주장하시는지는 모르겠고. 권은희 얘기는 이거야. 권은희 얘기는 이거야. 그 경찰도 수사권이 있지만은 공수처에 비해서 약하다는 거예요. 그 수사권이. 근데 공수처의 수사권은 충분하기 때문에 기소권을 굳이 공수처가 안 가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아니 내가 알고 있기로는 공수처의 수사권에 그 세부까지 다 결정이 됐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죠. 지금 어쨌든 이것이 안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정된 게 없어요. 통과가 되려 그러면 뭐 많은 절차들이 남아 있을 텐데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그거 같아요. 물 속에 들어가서 라이터로 불을 잘 켜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립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지. 아니 권한이 충분하기 때문에 기소권을 안 줘도 되면 아니 그러면 검찰이 후달리는 사건을 공수처가 만약에 그러니까 검사들의 조직적인 비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황교안이나 김학이나 이런 사람들 수사했던 사람들이 다 연루되어 있는 이런 사건들을 잘 영장받아서 수사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최종적으로 넘기는 권한이 검찰한테 주면 수사가 되겠습니까? 검찰 권력을 견제하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검찰과 이 수사기관의 독주를 견제하자고 만드는 것이 공수처의 핵심인데 이 핵심에 해당하는 거를 떼가지고 갖다 주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더 길게 논의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냥 순수한 의도로 뭔가를 하려면 이상적으로는 맞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실현할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되면 저거는 의도가 너무 순수한데 그냥 공자님 말씀 같은 얘기하고 있다 좀 안타깝다. 이렇게라도 논평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지금 권은희나 바른미래당은 말이죠. 어떻게든 판을 깼는데 자기들이 판을 깼다라는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안을 내놓고 안 받아? 그럼 우린 합의 못하지. 이렇게 빠지려고 명분 쌓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본인들의 영향력 내지는 본인들의 존재감을 어떻게든 좀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뭐 그런 걸로 몇 번 좀 재미를 보기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 파악을 좀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고 이거는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기가 쳐서 웃을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매우 안타깝습니다. 여러모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여간 이제 바른미래당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죄인이 되면은 이제 뭐 다음 총선에서는 기대할 바가 없는 거지. 뭐 이미 좀 뭐 어렵지 않나요? 뭐 바른미래당에 그렇게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그 당은 지금 뭘 하겠다는 건지 정체성부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안에서 내용만 있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되기 전에는 근데 정리가 되면 아마 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큰 신경을 안 써도 다음번 총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있는데요. 예. 뭐, 그 바른미래당은 비참하게 이제 종막을 맞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합니다. 예. 자, 그래요. 일단 그 김학의 얘기 다시 한번 좀 해보면은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학의는 뭐 토요일 날에 톡 가려다 걸렸어요. 이거 뭐 하는 짓이죠 이게? 그러니까 질문에 범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크게 보면 이제 궁금한 게 두 가지일 텐데요. 과연 김학의가 처벌될 것이냐? 그러면 처벌된다 그러면 과연 어떤 혐의로 처벌될 것이냐? 이제 두 가지가 핵심이잖아요. 예. 처벌될 것이냐를 두고 보면 형식적으로는 가능해졌죠. 예전에는 뭐 그냥 뭉개고 지나갔던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소시효가 문제인데 공소시효가 형식적으로는 뭐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년이고 뇌물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수가 높으면 1억 원 이상 되면 15년이기 때문에 예. 뭐 봐주기 수사를 했거나 아니면 뇌물을 받은 게 있거나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수사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형식적으로는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의지가 있느냐 검찰이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동인이 있느냐 그 두 가지가 주요한 변수인데 첫 번째로 검찰의 의지를 보자 그러면 황교안 수사와 뭐 맥을 같이 하죠. 황교안 씨를 수사해가지고 뭐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느냐 검찰이 그거를 하면 할수록 본인들 무덤도 같이 파야 되는데 이것도 김학의 사건도 세게 수사를 하면 할수록 본인들의 치부가 세게 드러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예. 황교안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수사로 지금 여러 군데서 이제 공격을 조금 하는 면이 없잖아 있고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하기에도 딱 떨어지는 물증이나 무슨 뭐 사건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고 법적인 결정을 하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어쨌든 뭔가 개입을 어떤 식으로든 하지 않았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압박을 하는 건데 예.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피의자가 있고 이거는 수사가 진행된 과정도 무혐의로 나왔고 피해 당사자들이 지금 억울하다고 계속 뭔가 액션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황교안 씨의 케이스하고는 결이 조금 달리하고요. 근데 검찰에서는 그러니까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냥 황교안 건은 제가 보기에는 손을 아예 안 댈 가능성이 높고 그냥 저렇게 정치적인 수사만 왔다 갔다 하다가 적당한 선에서 그냥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근데 이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나갈 수는 없을 거거든요. 뭔가 액션을 하긴 해야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태국으로 가시려다가 긴급 출국금지도 됐기 때문에 이 뭔가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출국금지가 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 김프로 보기에는 톡 가려고 했다고 보세요? 분위기 보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분위기를 본다는 건 뭐예요? 본인은 이제 돌아오는 티켓도 끊었다, 뭐 억울하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것까지 걸릴 걸 생각해서 아마 제가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태국으로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면 왜냐면
당장 뭐 미국으로 가나 뭐 이렇게 가기는 조금 애매했으니까 태국을 경유해서 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가서 일단 그냥 나가진다 하면 분위기를 조금 보고 그 이후에 국내 상황이 돌아가는 거를 보고 조금 상황을 늦출지 말지 뭐 이런 거를 조금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독 가려고 했네. 그렇죠. 점잖은 얘기로 분위기를 보는 거고 좀 도망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아니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법무부는 전혀 그 출국 금지를 할 생각이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면 내용을 자세하게 이제 보도가 된 거를 보면 12시 20분 비행기인데 11시 20분쯤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수석 밟아서 이제 비행기 타기 뭐 한 5분 안 남겨두고 문제가 이제 됐다는 거잖아요. 통보를 해서 법무부가 급하게 이제 그 과거사 진상위원회에서 얘기를 듣고 파견가 있는 검사가 부랴부랴 가가지고 법무부에 이제 그 신청을 해가지고 그걸 받아냈다는 건데, 예. 그러면 참 대처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반면에, 아니, 그걸 왜 그렇게 긴급하게 나가려는 거를 보고 했어야만 했나 하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아니, 이게 만약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나가는 거를 캐치 못하고 그렇게 놓칠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요. 김학의 씨가 만약에 뭐 한 15분 정도 더 늦게 15분 20분 정도 더 늦게 수속을 시작해가지고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이었으니까 후루룩 들어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출발했다 그러면 안 됐을 가능성도 있죠. 충분히. 왜냐하면 비행기 바로 타기 직전, 그러니까 3분 전에 어쨌든 문제가 돼가지고 못 나간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통보되고 어쩌고 검사 가가지고 뭐 하고 이걸 받고 뭐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 진행이 됐는데 아슬아슬하게 지금 잡혔다는 건데 예. 아주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검찰이 할 말은 있어요. 왜냐면 일단은 범죄 혐의가 뭐 게시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수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고 예. 논란이 막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출국을 하는 정황이 포착이 됐으니까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겠다라는 걸 인지해서 우리가 급하게 넣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어차피 잡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거를 긴급 출국 금지를 하려면 혐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뭐 이런저런 혐의를 넣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도망갈 거를 보였으면 그 혐의가 중하고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혐의가 약해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이미 혐의 자체는 뭐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돌고 있고 뭐 얘기한 대로 직권남용이나 뇌물수수나 뭐 이런 걸로 지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뭔가를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 상황 자체가 이 사람이 도망가는 액션을 취하면 뭐 수사를 개시해야 되는 게 급해지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급하지 않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공개가 돼 있고 그 사건이 검찰에서 어떻게 무혐의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거는 도대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판단이 나왔느냐를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아무런 액션이 없었던 것을 보면 예. 그만큼 역으로 생각하면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끌려 가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김학의가 이런 액션을 안 하고 만약에 어디 딴 데 가서 그냥 숨어 있다 그러면 사실 밖으로 안 나가서 그렇지 국내에 어디 그냥 전화기 대포폰 쓰면서 그냥 뭐 이런 데 숨어 계시면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없거든요, 사실. 검찰이 그거 못 잡습니까? 하더라도 잡을 수는 있겠는데 네. 작정하고 숨는다고 하면 본인이 만약에 잠적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작정하고 차명폰 가지고 어디 전혀 연고 없는데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있으면 검찰도 그거를 뭐 이렇게 찾아가지고 주변 사람 불러가지고 압박하고 어쨌든 근데 다 함구하고 그러면 잡는데 시간은 걸릴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쨌든 잡히겠죠. 근데 그런 모양새로 붙잡히면 김학의 입장에서도 그 궁색해지잖아요. 그럼 더 자기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아예 그냥 깔끔하게 별 문제 없이 돌아오는 티켓까지 끊어가지고 나 머리 식히려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고 다른 나라 가 있으면 그럼 이거는 정말 그냥 기소 중지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없으면 기소 중지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예 안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본인이 나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를 보자 그러면 어쨌든 검찰은
이렇게까지 코너에 몰려야 겨우 액션을 할 만큼 수사 의지가 없다는 거니까 이미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은 확인이 됐고 그러면 수사 의지가 없었는데 수사 의지가 없던 검찰이 갑자기 수사 의지가 불타겠느냐? 그 불타려면 뭔가 동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대통령도 철저히 밝혀라라고 지시를 했단 말이죠. 이미 지시가 나왔는데도 안 했잖아요. 아무 액션도. 그러다 이제 도망가려는 액션이 보이니까 이제 도망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누가 먹습니까? 검찰이 먹겠죠. 모든 욕을. 아니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해놔가지고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면 검찰이 정말 두드러 맞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뜨거라 싶어가지고 지금 빨리 신청한 거예요. 나가지는 못할. 그러면 공이 모든 이제 비난이 김학의한테로 쏠리죠. 검찰한테 가는 게 아니고. 대신에 검찰은 재빠르게 출국 금지를 잘 막은 게 되기 때문에 비난은 김학의한테 간단 말이에요. 도망가려고 그랬지 너. 뭐 이러면서 욕을 먹게 되니까 지금 그걸로 한숨을 돌려놓고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하지? 지금 욕을 안 먹으려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계속 반보 늦게 최대한 시간을 주면서 민기적 어쩔 수 없이 여론이 악화되면 한 발짝 갔다가 또 그냥 뭐 이렇게 좌고우면하면서 판단을 한다는 미명 아래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전과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윤중천 씨의 스탠스가 달라졌다는 게 하나 있죠. 윤중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김학의를 위한 이른바 그렇죠. 성접대 파티를 열어준 당사자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이 김학의 씨만 상대로 그걸 열어준 것이 아닌 것으로 지금 다 얘기가 돌고 있잖아요. 뭐 김학의 씨만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 식으로 아마 접대를 했을 텐데 그러면 대가성이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되면 뇌물죄가 어렵다는 말씀은 제가 여러 차례 드렸으니까 뭐 가장 검찰이 애매할 때 내놓는 게 그거거든요. 대가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당시에 뭔가 얽혀있는 사건이 없으면 대가 관계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는 뭘 받아먹었다 하더라도 뇌물로 의율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이제 본인들이 하는데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이거 이렇게 뭐 접대하고 하는 게 딱 무슨 사건 앞두고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보통은 다 뇌물 성격을 가진 이런 것들은 보험 드는 걸로 하는 거거든요. 정기적으로 모아가지고 네트워킹도 하고 인맥 관리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써먹기 위해 가지고 보험을 들어놓는 거라서 이거를 법적으로 검찰이 의지를 굉장히 갖지 않으면 대가관계를 의율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예전만 하더라도 윤중천 씨는 뇌물을 준 입장이고 김학의 씨나 다른 사람들은 뇌물을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둘 중에 하나가 입을 열게 되면 크게 다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다른 검찰이 뭔가 혐의를 들고 아니면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람을 반드시 꼬리인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추궁을 해도 어지간하면 이거 받아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물증이 남아있기 어려우니까. 근데 지금은 윤중천 씨의 뇌물 공여의 공소시효가 끝났어요. 지금은 자기가 뇌물을 줬다고 얘기해도 이걸로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거든요. 다만 뇌물을 받은 사람은 뭐 포괄일죄라는 것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액수가 크면 이거는 혐의가 아직 남아 있어서 이분은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다만 윤중천 씨 같은 경우에는 특수강간 뭐 이런 거는 이제 같이 한 것으로 여길 수 있으면 이거는 뭔가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최대한 안 다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자기들의 판단이 최대한 문제가 없었다는 범위 내에서 김학의는 이미 버린 몸이니까 김학의와 뭐 최소한의 인원들 정도만 꼬리가 잘리는 선에서 처벌할 수 있는 수가 어떤 게 있을까를 굉장히 머리 아프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자 그러면 수사 혐의는 크게 보면 특수강간, 직권남용, 뇌물수수 이렇게 세 가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특수강간 혐의가 인정이 되면 좀 복잡해져요. 사안이. 왜냐하면 윤중천도 처벌받아야 되죠. 김학의도 당연히 처벌받겠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특수강간 혐의를 뭉개준 다른 검사들 그리고 그 검사를 지휘했던 부장, 차장, 뭐 검사장 이런 사람들 다 엮여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판단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특수강간 혐의가 인정이 안 됐던 그
그냥 그 성범죄 관련된 부분이 무혐의 처리됐던 가장 중요한 키는 뭐였냐면 동영상 찍힌 걸 보면 김학의는 너무 식별이 가능하니까 이게 동영상이 2번 나왔었잖아요. 동영상 자체를 휴대전화로 찍었던 그 영상이 하나 있고 예. 그냥 동영상 원본이 있었는데 첫 번째 검찰에서 수사할 때는 그 영상을 전화로 찍은 거 가지고 뭐 이게 뭐 식별이 가능하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는 동영상 원본이 이제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아무리 봐도 그냥 명확하니까 이거는 뭐 김학의가 아니다 이렇게 따질 수가 없는 내용이어서 그때 검찰이 내놓은 논리는 뭐였냐면 그럼 김학의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 피해자라고 여겨지는 이 사람의 진술이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그 사람이 특정이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아니 뭐 말을 했다가 말았다가 뭐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했다가 피해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말이 오가고 그러면 아니 이거를 어떻게 강간이나 성범죄 성폭행으로 인정을 하겠느냐라는 논리를 지금 들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피해를 당했던 여성의 진술이 검찰에서 한번 바뀌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과정에 이제 작업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아니 이 사람은 경찰에서는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검찰에서는 그게 또 아니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믿냐? 아니 이거 피해를 당한 사람이 명확하게 있어야 이게 되는 건데 이거 아니라고 하면 이 말을 어떻게 믿냐? 그리고 영상 뭐 이것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가 돼서 무혐의가 나왔던 건데 그 판단을 했던 게 석연치 않죠. 석연치 않고 뭐 그 안에서 혹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나온다 그러면 검찰이 굉장히 곤란해지고 그 안에서 지금 이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이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데 그런 사람들 다 문제되면 막 지금 가뜩이나 공수처를 만드네 검경 수사권 조정하네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 검찰이 골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미션이 주어진다면 아마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어쨌든 옛날에 판단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법률적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미션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러면 뭐 김학의 혼자만 보낼 수 있는 거는 뇌물수수거든요. 그러면 뇌물을 받은 것으로 해가지고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윤중천은 어쨌든 검찰이 내고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예. 네가 해당될 수 있는 다른 죄는 어떻게 이렇게 여지가 있으니까. 너 이거 뇌물 공여 같은 경우에는 지났으니까 판단해봐라 네가 라고만 해도 이미 검찰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윤중천 씨는 아마 본인도 계산을 하고 있겠죠. 내가 잘못하면 나까지 엮여가지고 검찰 전체도 뒤집어지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해서 그냥 똘똘한 진술을 하나 해가지고 물증도 이렇게 해서 김학의만 골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사건에 검찰이 갑자기 의지가 생길 리는 만무하고 그리고 여론이 나쁘더라도 그 여론 때문에 여론을 의식해서 이 수사를 정말 철저하게 한다고 해서 검찰 잘했다 이렇게 박수 쳐줄 것보다는 이렇게 썩어빠진 검찰이라고 욕먹을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이미 버린 몸인 사람들을 그냥 꼬리 잘라내는 수준으로 사건을 정리하려고 지금 머리를 쓰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제가 만약에 검찰이라면 정말 수가 높다고 하면 다 까발려가지고 다 뒤집어야 돼요. 그러면 검찰이 왜냐면 그거는 아무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수거든요. 자기 조직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 그리고 자기 조직에 막 이렇게 했던 뭐 이런 치부를 드러내가지고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해서 까뒤집어가지고 발칵 뒤집히게 만드는 것이 에이 그렇게 할 리가 있겠어? 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섞어대지하고 예전엔 이랬지만 우리도 환부는 도려낼 때는 이렇게 도려낼 수 있다. 그러니까 받지 않느냐. 검경 수사권 뭐 우리가 그런 걸 못한다는 거를 전제로 지금 수사권 조정하자고 하는 건데 하려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썩어빠진 집단이거나 법률가의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후진 수준이 이제는 아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의지 가지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약간 애매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고수라고 한다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뭔가 싹 문제가 되면 그러면 이제 황교안까지도 뭔가 문제가 될 가능성도 좀 있기는 할 텐데 제가 보기 이거는 굉장히 낮은 퍼센티지로 확률이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검찰의 유일한 해법은 제대로 들쑤셔가지고 수사하고 석고대죄하고 그걸로 뭐 지난 거에 대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검경 수사권 뭐 이런 거에 있어서도 오히려 뭐 그러면 또 검찰의 기계에 박수를 쳐주는 사람도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뭔가 또 한 번 꼼수를 써가지고 막 이렇게 뭐 적어오면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 생기고 검경 수사권에 뭐 또 두드려 맞고 결국에는 남는 거 하나도 없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수사는 생물이기도 하고 워낙 사건이 뭐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또 지금은 언론들이 다 새문을 뜨고 어떻게든 옛날의 흠결을 들춰내려고 지금 막 뛰어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그냥 원사이드하게 막 가지는 않을 거고요. 요거는 상황을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놓고 지켜보시는 게 아니 지금 검찰이 김학의를 이렇게 봐줄 이유가 있나요? 뭐 어차피 그때 수사는 부실 수사라는 게 국민에 의해서 다 공인이 됐는데 그 과거 수사 결과를 그렇게 뭐 지키려고 그렇게 부단히도 애를 쓸 필요가 있는지 싶기도 하고 말이죠. 김학의는 지켜줄 필요가 없죠. 이미 나갔고 이미 뭐 전국민적으로 이제 역적이 됐기 때문에 역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김학의를 지켜줄 이유는 없어요. 근데 김학의가 무혐의가 그냥 나온 게 아닐 거 아닙니까? 무혐의가 나오는데 가담했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검사 그리고 그 수사검사를 지휘했던 부장검사 그 부장검사를 지휘했던 차장검사의 보고를 받았던 검사장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제 뭐 대검 간부들 대검 간부단 총장이나 뭐 지검장 이런 사람들은 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그 중간선 뭐까지는 그리고 이 사건이 한 번 있고 끝난 게 아니고 한 차례 수사를 했다가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수사를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수사를 했던 검사는 뭐 똑같은 검사가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람을 지휘했던 사람만 해도 벌써 두 사람이나 되고 그 위에 지휘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막 줄줄이 다 엮여가지고 문제가 된다 그러면 검찰로서는 김학의를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김학의 사건을 그렇게 뭉개는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여러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것만은 피하고 싶어 하겠죠. 아마 검찰이 지금 가장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거는 그 당시에 사건을 없던 것으로 만들어주는데 일조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누구까지 책임을 물을 거냐, 이거 가지고 아마 지금 고민을 거듭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봐주려고 애쓰는 인간들한테 수사 맡길 수 없죠. 저는 특검 또는 공수처가 만들어져서 이 수사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그럼요.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게 오히려 이번 사건이 진행되는 거를 봐서 더 불이 지펴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제대로 수사해서 석고대죄하고 뭐 이런 논리를 피면 검찰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은 드렸지만 그럴 확률은 매우 적다고 보고요. 그런 판단은 결국 총장 뭐 이런 이제 아주 윗선에서 전격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건을 검찰이 처리하는 이 지지부진한 과정을 전 국민이 생중계로 보면서 오히려 공수처에 대한 여론이 훨씬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만에 하나 검찰이 그런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뭔가 좀 여론이 나눠지고 굳이 뭐 공수처까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라는 게 생겨버리면 오히려 공수처가 안 생기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크지는 않아 보이고 결국 어쨌든 이 사건 뭐 승리정주영 사건, 장자연 사건 이런 사건들이 검찰의 무소불위 가지고 있는 뭐 하여튼 그런 엄청난 권력, 제어되지 않는 이런 괴물이란 권력을 꽤 민낯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공수처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프로, 뭐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하게 됐어요. 우리 책 언제 나오죠? 책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거는 넘어갔다고 하고요. 책 제목은 출판사에서 뭐 설문을 해가지고 정하셨던데, 책 제목은 대한민국 부당거래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프로하고 조만간 북 콘서트 한번 갖는 걸로 해서 네, 파티를 그때 한번 하죠. 4월달이나 뭐 늦어도 5월을 넘기지 않게 날짜를 잘 정해가지고요. 네. 우리 김용민 씨 모시고 같이 콘서트를 한번 할 테니까 네네. 그동안 하여튼 3년 동안 저한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북콘서트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북콘서트는 우리 벙커원에서 하고 일요일 날 합시다. 한 3시쯤. 네, 좋습니다. 네. 저야 뭐. 일요일 날 잠깐 다니시는 교회에서 나오셔가지고 벙커원에서 한번 공개 방송 한번 갖고요. 제가 예고하겠습니다. 예. 네. 그때 또 사인회도 개최하고 홍대 앞 벙커원 교회에서 우리 김프로와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동안 고생하셨고 망한 다음에 꼭 돌아오세요. 아무튼 그동안 부족한 평론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좀처럼 끝나지 않는 주술이 이 명확하지 않은 제 너저분한 말을 잘 가려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예. 어떤 기회든지 인사드릴 테니까 예. 하여튼 잘 지켜봐 주시고 요걸로는 안 돌아온다는 얘기군. 요걸로는 안 돌아오겠다. 어? 안 망할 거라니까. 안 망할 거야. 승승장구할 거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김프로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